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73 김정심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5년째예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그래도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몸이 영 좋지 않았어요. 밤마다 기침이 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병원에 가봐도 딱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새 많이 편찮으시죠? 제가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겠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집 온 지 8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평소엔 명절 때나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는데 미란이는 정성스럽게 보온병을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몸에 좋은 약재들을 우린 물이에요. 하루에 3번씩 드시면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라, 미란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첫 모금을 삼키는 순간이었어요. 묘하게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맛이었어요. 한약 특유의 쓴맛과는 전혀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맛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약재 우린 물이 맞나? 하지만 미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좀 쓰긴 하지만 몸에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성이 느껴진다. 미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보온병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왜 하필 지금,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보온병 속 그 이상한 맛이 자꾸만 입안에 맴돌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컴퓨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배웠거든요. 몸에 좋은 약재, 한약 쓴맛, 이런 단어로 찾아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혹시.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약재물은 다 드셨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왜 그렇게 어색하게 들렸을까요? 잘 마셨다. 고마워. 그럼 다행이에요. 오늘도 또 가져다 드릴게요. 꼭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꼭 마시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평소에 미란이라면 이런 식으로 신경 쓸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걸까요? 며느리를, 제 아들을 이렇게 의심하다니.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감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도 미란이가 올 텐데 과연 저는
그 보온병 속 물을 다시 마실 수 있을까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미란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 준호까지 함께였습니다. 준호가 엄마 걱정을 한다고 미란이가 따라왔다더군요. 어머니, 어제 드신 약재물은 어떠셨어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상냥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왜 그렇게 어색하게 들렸을까요? 응, 잘 마셨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란이가 어머니 걱정에 밤잠도 못 이룬다고 해요. 정말 정성스럽게 약재를 구해서 우렸거든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들킬까 봐서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미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오늘 것은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우렸어요. 몸에 정말 좋은 약재들만 골라서 넣었거든요. 보온병을 받아들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행히 둘 다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어머니, 꼭 하루 3번 거르지 말고 드세요.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미란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마시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둘이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서 보온병을 바라봤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그 묘한 냄새 말이에요. 첫 모금을 입에 댔는데 어제보다 더 쓴 것 같았어요. 아니, 쓴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맛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혀끝에서 맴도는 그런 맛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몸에 좋은 약재일까? 급하게 인터넷을 켜서 검색해 봤어요. 한약맛, 약재 쓴맛, 이런 단어로 찾아봤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한약은 쓰긴 해도 이런 맛은 아니거든요. 더 자연스럽고 구수한 맛이 나야 정상인데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며느리를, 제 아들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미란이가 시킨 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하지만 삼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동자도 평소와 달랐고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이 물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몸이 원래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어지러움도 계속되고 평소에 혈압약을 먹어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미란이가 우린 약재 물 잘 드시고 계시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관심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렸을까요? 응, 잘 마시고 있다. 그럼 다행이에요. 계속 드세요. 엄마, 몸에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마시라고 강요하는 느낌일까요? 평소에 제 건강에 관심도 없던 준호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오후에 미란이가 또 왔어요. 역시나 보온병을 들고서요. 어머니,
오늘도 가져왔어요. 어제 드신 것보다 더 좋은 약재를 넣었거든요. 보온병을 받아들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아, 이거 정말 무슨 약재로 만든 거야? 잠깐 미란이의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몸에 정말 좋은 것들만 넣었어요. 인삼, 당귀, 황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미란이의 미소가 그렇게 어색해 보였을까요? 미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보온병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한 모금만 마셨는데 역시나 어제와 똑같은 그 이상한 맛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로 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미란이와 준호가 나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제 가족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감은 뭘까요? 내일 또 미란이가 올 텐데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마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네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보온병 속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이상한 게 들어있다면 어떡하죠?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죠?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아침 7시 동네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어제 미란이가 가져온 보온병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송송 맺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약국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어. 정말 괜찮을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약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저 실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몸에 좋다고 약재 우린 물을 가져다 주는데 맛이 이상해서요. 약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한약 특유의 쓴맛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맛이에요. 마시고 나면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워서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혹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약사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물론이죠. 걱정되시는 게 당연해요. 작은 컵에 물을 조금 따라서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얼굴빛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약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약재 냄새가 아니에요.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약사 선생님이 간이 검사지를 가져와서 물에 담그어 보셨어요. 몇 초 후 검사지 색깔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뭐라고요? 정확한 성분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지만 분명히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어요. 약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걸 계속 드셨다고요? 어르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며느리가 나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8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약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을까? 내 아들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 먹여 기르고 대학까지 보낸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서라는 말에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정말 그래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이 물 샘플과 가능하면 누가 만들어줬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약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미란이한테 따져봐야 할까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에 들켜버리면 어떡하죠?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미란이 차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왔네요. 오늘도 또 그 무서운 물을 가져온 거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란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찍부터 안 계시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거든요. 응, 잠깐 산책하고 왔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도 약재 물 가져왔어요. 어제보다 더 진하게 우렸거든요. 미란이가 보온병을 내밀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알거든요. 제 목숨을 노리는 독이 들어있다는 걸 말이에요. 고마워.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받았어요. 어머니, 꼭 드세요. 오늘 것은 특별히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미란이의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미소로 보였어요. 미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준호의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오늘 미란이가 가져다 준 약재물 드셨어요? 평소보다 더 관심 있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관심이 무서웠거든요. 아직 안 마셨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엄마, 꼭 드세요. 특히 오늘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늘 것에는 뭐가 더 들어있는 걸까요? 준호야, 너도 이 약재가 뭔지 알고 있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죠. 미란이랑 같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제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엄마, 꼭 드세요. 약속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제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10달 뱃속에서 키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저녁 때 준호가 직접 왔어요. 미란이와 함께요. 엄마, 오늘 약재 물 드셨어요? 준호가 물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직 안 마셔봤다. 왜요? 몸이 아프시잖아요. 미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드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란이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거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보온병을 들었어요. 컵에 따르는데 평소보다 색깔이 더 진했어요. 냄새도 더 이상했고요. 오늘 것에는 뭐가 더 들어있는 걸까? 무서웠지만 들키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입에 댔어요. 하지만 삼킬 수는 없었어요. 혀끝에 대기만 했다가 슬쩍 뱉어냈거든요.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엄마. 준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는 몸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둘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내일 아침에 몸이 나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제가 깨어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닐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갑자기 문자 소리가 났어요. 준호 휴대폰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제 번호로 잘못 온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비 끝났어.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것 같아. 짧은 글자 몇 개가 제 눈앞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건지는 몰라도 분명히 저에 관한 얘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준비가 끝났다니 뭘 준비한다는 거야? 더 무서운 건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는 거였어요. 보험금 확인했어. 생각보다 많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보험금 때문이었구나. 제 목숨이 돈으로 계산된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내가 죽으면 얼마를 받는다고 계산해 놨다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돈일 뿐이었던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내일 아침에 죽는 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니에요. 죽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그들의 뜻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믿어줄까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메시지요. 제 휴대폰으로 온 그 메시지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국에서 확인한 그 물도 있고요.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방법이 있긴 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아침 8시에 확인하러 가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8시에 확인하러 온다는 거네요. 제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말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8시 전에 뭔가 해야겠구나.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내일 아침이 되면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그들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말이에요. 과연 73 할머니가 이길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잠든 척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잠든 척 누워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났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거든요. 73까지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친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소리내서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들킬까 봐서요. 8년 동안 며느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나요? 시집 올 때 금반지도 끼워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애 낳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준호는 또 어때요? 대학까지 보내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6시 일어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보온병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어젯밤에 마신 척했던 그 독이 든 물 말이에요. 보온병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안에 내 죽음이 들어있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73까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고. 손이 주먹을 쥐어졌어요. 힘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들 말이에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준비 끝났어.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것 같아. 보험금 확인했어. 생각보다 많네. 내일 아침 8시에 확인하러 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목숨을 돈으로 계산해 놨다는 거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였거든요. 새벽 6시 30분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말이에요.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과연 믿어줄까요? 73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그래도 해야겠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새벽 7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저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어르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행히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독이 든 물 얘기, 문자 메시지 얘기, 약국에서 확인한 얘기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그 물 드시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경찰관의 말에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다행이다. 믿어주시는구나.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거든요. 새벽 7시 30분. 경찰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어요. 증거들을 모았어요. 보온병, 휴대폰, 그리고 약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때 갑자기 문자가 또 왔어요. 30분 후에 도착. 모든 걸 정리하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준호와 미란이가 30분 후에 온다는 얘기네요. 제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7시 35분이었어요.
8시 5분쯤에 온다는 얘기죠. 경찰은 언제 올까요? 시간이 맞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에 경찰이 늦게 오면 어떡하지? 들키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텐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새벽 7시 40분.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연기를 해야겠다고요. 준호와 미란이가 와도 죽은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오면 모든 걸 다 들키게 하자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복수심도 타올랐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새벽 7시 50분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내 왔네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차 소리도 들렸어요. 준호 차였어요. 예정보다 빨리 온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동시에 도착하면 어떡하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70대 할머니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급하게 침실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죽은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요. 어머니, 어머니. 미란이도 함께 들어왔네요. 저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도 최대한 약하게 해서요. 엄마, 왜 이래? 깨워봐. 준호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슬펐어요. 제 아들이 제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흔드는 거잖아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미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119에 신고해야겠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준호가 말하는 걸 들으니 속이 뒤틀렸어요. 지금 와서 119라니? 니네가 죽인 거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죽은 척했어요. 잠깐,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미란이가 제 손목을 잡더니 맥박을 재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준호와 미란이가 화들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왜 경찰이 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떡하지? 미란이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놀랐지? 이제 너희 차례야. 문 열어주세요.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어쩔 수 없이 준호가 문을 열었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김정심 어르신 계시나요?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요? 미란이가 끼어들었어요. 살인미수 신고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고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저 여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와 미란이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가 살아있어?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미란이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관들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신고하신 분이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신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뭔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솟았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독이 든 물을 매일 가져다 주면서 꼭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건 몸에 좋은 약재, 우린 물이라고 미란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경찰관님, 증거가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이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약국에서 확인했거든요. 경찰관이 보온병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어요. 준비 완료.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것 같아. 보험금 확인했어. 생각보다 많네. 경찰관이 문자를 읽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문자들이 언제 왔나요? 어젯밤이요. 제 휴대폰으로 잘못 온 것 같아요. 준호와 미란이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오해요? 보험금까지 계산해 놨으면서?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8년 동안 며느리를 챙겨주고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요.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미란이도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말을 끊었어요. 일단 이 물질부터 감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겠어요. 그 말에 준호와 미란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오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준호와 미란이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번호에서 보낸 문자네요. 경찰관이 준호의 휴대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오늘 것에는 더 많이 넣었어라는 문자가 있네요. 그 순간 미란이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드디어 자백하기 시작했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통쾌했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겼어. 준호도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이미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김준호, 이미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선언을 들으며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하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남았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준호, 이미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선언을 들으며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와서 용서라니? 너무 늦었어. 8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아들을 목숨보다 사랑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약해져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미란이도 흐느끼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제가 우위에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보온병 속 물에서는 정말로 독성 물질이 검출됐거든요. 어르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며칠만 더 드셨다면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통쾌했어요. 제가 살아남았고 그들을 잡아냈으니까요. 휴대폰 기록도 모두 확인됐어요. 준호와 미란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보험금 2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빚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며칠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 오늘은 양을 좀 더 늘려야겠어. 메시지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목숨을 그렇게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거든요. 한 달 후 법정에 섰어요. 준호와 미란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제 아들이고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준호, 임이라는 살인미수 및 동물 혼입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끝났구나 싶어서요.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겠죠. 판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의심을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해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3개월 후 동네 이웃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심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정심이 언니 덕분에 우리도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준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거든요. 6개월 후 준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반성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1년 후 저는 같은 경험을 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혹시 가족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정심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신고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73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